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35세 김소연입니다. 제가 오늘 털어놓을 이야기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동생 민재는 작년에 결혼했는데요. 올케인 정혜리 씨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엄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난달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동생네 집에 안부를 확인하러 갔어요. 저희 엄마가 시각장애이시거든요. 선천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 혼자 계실 때가 걱정되어서 자주 방문하는 편입니다. 그날도 별다른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예리가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리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집에서 촬영하는 일이 많았어요. 저는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현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대화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집이 정말 깔끔하다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집이 너무 깔끔하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해? 예리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아, 그분이 오시면 정말 깔끔해져요. 저보다 훨씬 꼼꼼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분이라는 호칭이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싶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친구가 또 물었거든요. 혹시 가사 도우미 쓰세요? 저도 소개받고 싶어요. 예리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가사 도우미는 아니고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성실하시고 깔끔하게 잘해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그분이 우리 엄마를 말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친구가 다시 물었어요. 아, 그럼 시급 얼마나 드려요? 아, 그건 비밀이에요. 예리가 웃으며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급이라니요. 우리 엄마를 두고 시급을 말하다니요.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 엄마 목소리도 들렸거든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예리야, 접시 더 있니? 그런데 예리가 친구들한테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저도 목소리 좀 큰 편이에요. 집중 안 되면 조용히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엄마가 시각장애가 있으시니까 목소리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걸 시끄럽다고 하다니요. 예리는 계속 촬영을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 관리가 정말 편해졌다면서 예전에는 자기가 다 해야 했는데 지금은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 자신들도 그런 분을 소개받고 싶다고 했고 예리는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해주겠다며 정말 꼼꼼하시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손이 빨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손 왜 이래? 아, 소연아. 언제 왔어? 세제가 좀 독한가 봐. 괜찮아. 그런데 엄마 손을 자세히 보니까 화상 자국 같은 게 있었어요. 세제로 인한 화학 화상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말 걱정됐어요. 엄마,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 병원 가봐야겠어. 괜찮다니까. 며칠 지나면 날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항상 그러세요. 아프거나 힘들어도 괜찮다고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날 엄마 모습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셨고 말수도 적으셨어요. 어깨도 축 처져 있고 움직임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으셨거든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예리가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으며 오늘 홈파티 콘텐츠가 어땠냐고 물어보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다는 멘트까지 완벽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상했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밝고 친근하게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후 예리가 엄마 쪽으로 왔어요.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약간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를 보자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언니, 언제 오셨어요? 인사도 못 드렸네요. 응. 방금 왔어. 근데 엄마 손 봤어? 화상 자국 있던데. 아,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머니가 설거지 하실 때 장갑 안 끼시고 하셔서 그런가 봐요. 예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목소리 톤도 약간 높아졌고 자꾸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예리가 친구들한테 한 말들, 그리고 엄마의 손 상태까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특히 그분이라는 호칭과 시급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설마 우리 엄마를 정말 가사도우미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예리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 엄마를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오해하고 있기를 바랐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동생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어요. 예고 없이 가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예리가 또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혼자서 홈트레이닝 콘텐츠를 찍고 있었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정말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땀까지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정말 건강미 넘치는 인플루언서 그 자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촬영이 끝나자마자 예리의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방금 전까지의 밝은 미소가 사라지고 딱딱하고 차가운 표정이 되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는데 물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리가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촬영한다고 했는데 왜 소리내고 다니세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셨어요. 미안해. 몰랐어. 조용히 할게. 그런데 엄마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냥 물 마시러 부엌에 갔다 온 것 뿐이었어요.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니시는데도 시끄럽다고 하다니요. 예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명령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는 언제 돌리실 거예요? 오늘 오후에 또 촬영 있어서 깔끔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알았어. 지금 할게. 아, 그리고 빨래도 개어서 정리해주세요. 제가 입을 옷들 찾기 어려워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가사도우미한테 일을 시키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톤도 명령조였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듯이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가자 예리가 갑자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표정부터 목소리 톤까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어머, 언니,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 언니 오셨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차갑게 명령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한 며느리로 변신한 거예요. 목소리도 한 톤 높아졌고 미소도 억지로 짓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부지런하세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미리미리 다 해주시거든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연기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명령조로 말하던 사람이 제가 나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엄마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평소 밝으셨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엄마에게 컨디션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 좋아. 예리가 잘 챙겨줘서 편해. 하지만 엄마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평소 밝으셨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뭔가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때 예리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성실하셔서 자기보다 더 일찍 일어나신다면서 아침마다 집 정리하시고 자기가 일어나면 이미 아침밥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엄마가 언제부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다 하셨나 싶어서요. 예전에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시는 편이셨거든요. 엄마, 요즘 몇 시에 일어나? 6시쯤? 6시. 왜? 그렇게 일찍?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게 좋더라고. 엄마 대답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고개도 살짝 돌리시면서 목소리도 작아지셨어요. 그때 제 시선이 거실 한쪽에 놓인 청소용품들에 갔어요. 청소기, 걸레, 세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양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는 너무 많은 청소용품들이 있었어요. 특히 강한 세제들이 많이 보였는데 라벨을 보니 업소용 세제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저는 왜 이렇게 많은지 물어봤는데 예리는 어머니가 청소를 워낙 꼼꼼히 하셔서 자기보다 훨씬 깔끔하게 하신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그때 민재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민재에게 엄마가 요즘 어떤지 물어봤는데 민재는 잘 지내시는 것 같다면서 예리가 잘 챙겨주고 있다고 했어요. 민재는 전혀 이상을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바빠서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예리는 민재 앞에서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반찬 더 드세요. 민재 씨, 오늘 병원에서 힘들었죠? 피곤하시면 일찍 주무세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민재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예리가 엄마한테 한 말은 전혀 달랐어요. 설거지는 자기가 하니까 그냥 계시라고 했는데 말은 친절하게 했지만 표정은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를 쳐다보는 시선도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마치 귀찮은 존재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예리의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카메라 앞에서의 밝은 모습, 저희 앞에서의 착한 며느리 연기,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차가운 태도까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중인격자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동생네 집에 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몰래 가서
평소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집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거실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새벽부터 혼자서 말이에요. 저는 엄마에게 벌써 청소하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5시쯤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대답을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예리가 나왔는데 아직 잠옷 차림이더라고요. 분명 깨어 있었던 거예요. 예리는 저를 보고 이렇게 일찍 웬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일찍 일어나서 왔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부지런하셔서 저도 말리는데 안 들으세요. 예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표정도 어둡고 움직임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요. 예리의 이중적인 모습, 엄마의 변화, 그리고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까지 모든 게 수상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자주 동생네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뭔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엄마의 행동이 예전과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활발하시던 분이 점점 위축되어 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에 갔는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계셨어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정말 걱정됐어요.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계속 부르니까 한참 후에야 엄마가 나오셨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아니라면서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엄마 모습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걸을 때도 조심스럽게 걸으시고 자꾸 허리를 구부리고 계셨거든요. 마치 어디선가 통증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허리가 아프냐고 물어봤지만 엄마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엄마는 평생 그런 분이셨어요. 아프거나 힘들어도 절대 표현하지 않으시고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파 보였어요. 표정도 평소와 달랐고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때 예리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셨고 예리는 그럼 좀 쉬시라면서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예리는 저 앞에서는 정말 착한 며느리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자리에 누우신 후 저는 예리에게 엄마가 요즘 자주 이러냐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요즘 자주 이래? 가끔 그러세요. 워낙 부지런하시다 보니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무리한다는 게 뭐? 집안일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말려도 안 들으시고.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가 언제부터 그렇게 집안일에 열심히셨나 싶어서요. 평소에는 적당히 하시는 편이었거든요. 며칠 후에 다시 갔을 때는 더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엄마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힘들게 청소하고 계시다니요. 저는 정말 놀라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엄마, 왜 그렇게 해? 걸레질은 서서 하면 되잖아. 이게 더 깨끗해져. 무릎 안 아파? 괜찮아. 엄마 무릎을 보니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바닥에 오래 꿇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분명히 누군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였거든요. 엄마, 이렇게 하지 마. 몸 상해.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예리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엄마는 거의 다 했다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리는 또 저 앞에서 어머니가 워낙 꼼꼼하셔서 자기보다 더 잘하신다고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속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에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정말 괜찮으냐고 뭔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말할 때도 주저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혹시 예리가 청소하라고 시키냐고 물어봤지만 엄마는 아니라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해서 하냐고 물으니 그냥 깨끗한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계속 숨기려고 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강요받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에 엄마 손을 자세히 봤는데 화상 자국이 더 심해져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빨갛고 부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거 왜 이렇게 심해졌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세제를 좀 독한 걸 써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심해졌어? 세제를 좀 독한 걸 써서 그래. 왜 독한 세제를 써? 순한 걸로 바꿔. 이게 더 깨끗해져. 저는 이상했어요. 엄마가 언제부터 그렇게 청소에 집착하게 되셨나 싶어서요. 그때 우연히 엄마 핸드폰을 봤는데 메시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예리에게서 온 거였어요. 내용을 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오늘 촬영이 있으니까 거실이랑 주방을 깔끔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바닥 물걸레질을 꼼꼼히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건 명백히 시어머니한테 일을 시키는 메시지였거든요. 부탁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상 명령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예리가 촬영 있다니까 깔끔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이건 예리가 할 일이야. 왜 엄마가 해? 며느리가 바쁜데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예전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당당하시고 자존심도 강하신 분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신 걸까요? 그날 저녁에 민재와 이야기해 봤어요. 저는 민재에게 엄마가 요즘 어떤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민재는 괜찮은 것 같다면서 예리가 잘 챙겨주고 있다고 했어요. 민재야, 엄마 요즘 어떤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예리가 잘 챙겨주고 있잖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응, 왜? 엄마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무리한다고? 뭘?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셔 무릎까지 꿇고 하시더라. 아, 그거. 엄마가 원래 꼼꼼하시잖아. 민재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아서 못 본 척하는 걸까요? 저는 혼자서라도 엄마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자주 가서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 6시에 갔는데 엄마가 벌써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몇 시에 일어났어? 5시지. 5시쯤. 왜 그렇게 일찍? 일찍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또 같은 말만.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어요. 엄마가 화장실에 오래 머무시는데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어요. 다리를 절뚝거리시더라고요. 엄마, 다리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분명히 아파하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를 붙잡고 자세히 봤어요. 무릎 부분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엄마,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 병원 가야겠어. 괜찮다고 했잖아. 며칠 지나면 나을 거야. 이게 괜찮아 보여? 얼마나 아픈데? 엄마는 계속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 눈에는 많이 아파 보였어요.
그리고 손등의 화상 자국도 더 심해져 있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분명히 누군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에 예리와 민재가 함께 있을 때 말했어요. 엄마 무릎이 많이 부었다면서 병원에 모셔가야겠다고 했어요. 엄마 무릎이 많이 부었던데 병원에 모셔가야겠어. 어머, 그래요? 제가 몰랐네요. 예리는 놀란 척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같이 살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민재야, 너도 못 봤어? 너? 엄마 무릎이 부었다고? 응, 많이 부었어. 걷기도 힘들어 하시더라. 아, 몰랐네. 내가 바빠서 못 봤나 봐. 민재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진찰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무릎에 염증이 생겼네요.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셨나요? 글쎄요, 평소보다 청소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청소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데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셨어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그런 자세로 오래 청소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가 와요.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무리한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손등의 화상 자국도 보시더니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이건 화학 화상 같은데. 어떤 세제를 사용하신 거예요? 독한 세제를 장갑 없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세요. 그리고 너무 독한 세제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날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도 계속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예리에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 그래요?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청소는 예리가 하고 엄마는 쉬게 해줘. 네, 당연히 그래야죠. 예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과연 지킬까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없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걱정됐거든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민재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동생네 집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리가 외출한 사이에 집을 둘러보는데 거실에 있는 스마트 스피커가 눈에 들어왔어요. 최신형 모델이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 기기에 음성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IT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편이라서 스마트 스피커 설정을 확인해 봤어요. 음성 기록 기능이 켜져 있더라고요. 최근 명령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실 물걸레 모드 시작, 로봇 청소기 침실 청소, 주방 바닥 청소 모드 같은 명령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 6시에도 청소 명령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누가 그 시간에 청소를 시키는 걸까요? 저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음성 인식 기록을 보니까 두 가지 목소리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예리 목소리고 다른 하나는 엄마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직접 청소기 시작, 물걸레 모드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원래 이런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신데 언제 배우신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명령 빈도였어요. 하루에 10번 이상 청소 관련 명령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가정의 청소 빈도가 아니었어요. 마치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계속 청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예리가 돌아왔어요. 저는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예리는 제가 스마트 스피커를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 스피커가 신기해서 보고 있었어. 아, 그거요? 정말 편해요. 음성으로 다 조작할 수 있거든요. 엄마도 쓸 줄 아시더라? 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엔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잘 쓰세요.
저는 이상했어요. 엄마가 언제부터 그런 기계를 쓰게 되신 걸까요? 그날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엄마, 청소기 조작하는 거 언제 배웠어? 예리가 가르쳐줬어. 어려웠지.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 근데 왜 새벽에도 청소해? 새벽에 응, 기록을 보니까 새벽 5시에도 청소기 켰더라. 엄마는 잠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일찍 하면 방해 안 되잖아. 누구 방해? 예리 촬영할 때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예리 촬영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새벽에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예리의 스마트폰을 잠깐 본 건데 청소 일정 관리 앱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상세한 스케줄이 적혀 있었어요. 오전 5시 거실 청소, 오전 6시 주방 정리, 오전 7시 화장실 청소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각 항목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할 일 목록을 관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메모란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촬영 전 필수 청소, 바닥 물걸레질 2번, 화장실 세정제 사용 등등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엄마에게 시키려고 만든 목록이었어요. 저는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집 곳곳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벽면에 작은 캘린더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청소 스케줄이 적혀 있었거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요일별로 해야 할 청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각 날짜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필적이 엄마 글씨였어요. 엄마가 직접 체크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건 명백히 엄마를 체계적으로 부리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스케줄을 짜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방에서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지였는데 거기에 예리 필기로 촬영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청소 관련 메모들이 있었거든요. 촬영 전날 물걸레질, 촬영 당일 아침 진공 청소기, 촬영 후 정리정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이것들을 보니 예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엄마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냥 가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일종의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나중에 민재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리방에서 노트북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촬영 계획서가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집 관리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깔끔한 집 유지를 위한 청소 시스템 구축, 촬영 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 관리 등등.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엄마였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예리에게 엄마는 그냥 콘텐츠 제작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수익 계산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촬영으로 인한 광고 수익과 협찬 수익이 적혀 있었는데 그 옆에 관리비용 절약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가사도우미 비용 월 80만 원 절약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를 완전히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걸 증거로 수집했어요. 스마트 스피커의 음성 기록, 청소 스케줄 캘린더, 예리의 계획서까지.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예리가 실제로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현장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은밀하게 관찰하기로 했어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 정말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날은 예리가 친구들과 함께 브런치 콘텐츠를 촬영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촬영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현관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상했어요. 예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예리가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리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촬영할 때는 소리 내지 말라고!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그리고 아직 세팅도 안 끝났는데 왜 벌써? 요리해요? 나중에 하라고 했잖아요. 아, 맞다 깜빡했어. 엄마는 계속 고개를 숙이시면서 사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 지키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그때 예리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저는 재빨리 숨어서 지켜봤는데 예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맛있는 브런치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친구들 왔어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엄마는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서빙까지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예리야, 음식 정말 맛있다. 누가 만든 거야? 아, 저희 집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요리 잘하시거든요. 예리는 또 엄마를 그분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는 아예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왔어요. 마치 방금 온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나타나자 예리의 표정이 또 바뀌더라고요. 어머, 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엄마는 어디 계셔? 어머니는 부엌에 계세요. 오늘 저희 촬영 도와주고 계셔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는데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의 다 했어. 하지만 엄마 목소리가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손이 계속 떨리고 계셨거든요. 저는 예리에게 가서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워낙 요리를 좋아하셔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엄마한테 화내면서 시키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촬영이 끝난 후에 친구들이 돌아가고 저와 예리 그리고 엄마만 남게 됐어요. 그때 예리가 엄마한테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설거지는 언제 하실 거예요? 내일 또 촬영 있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듣고 있는 줄 모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증거와 현장을 목격한 지금 민재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증거를 수집하긴 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결정적인 증언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동생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같은 층에 사시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예전에 몇 번 인사한 적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연 씨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제도 어머니가 새벽에 복도를 닦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복도를 왜 닦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아주머니 말씀이 더 놀라웠어요. 요즘 계속 그러신다는 거예요. 새벽 5시쯤 되면 복도 청소를 하시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까지 닦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시킨 건가 싶었는데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모습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게 걱정된다면서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집안 청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복도까지 청소하고 계셨다니요. 그것도 새벽에 혼자서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한 2달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 봐요. 아주머니가 또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청소하실 때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도 계속 하신다면서 혹시 누가 시키는 건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니가 복도에서 주저앉으신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너무 힘드셨나 봐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서 얼른 일어나셨어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신 줄 몰랐거든요. 집안에서만 청소하는 것도 모자라서 복도까지 청소하고 계시다니요.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워낙 착하신 분 같은데 혹시 누군가 이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가족들이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저는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이웃분까지 걱정할 정도라면 상황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니 예리가 거실에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콘텐츠를 찍을 예정인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예리는 어머니가 아직 주무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방금 전에 복도 청소를 하고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 방에 가서 확인해 보니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잠을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엄마를 불러봤어요. 엄마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엄마, 언제 일어나셨어? 일찍 일어났어. 피곤해서 좀 쉬고 있어. 복도 청소하셨어? 저는 복도 청소하셨냐고 직접 물어봤어요.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응. 좀 했어. 왜 복도까지 청소해? 그냥 깨끗한 게 좋아서. 엄마는 더듬거리시면서 그냥 깨끗한 게 좋아서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누가 시켰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도 안 시켰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알아서 한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 밝으시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냥 무기력해 보이셨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변하신 건지, 왜 이런 일까지 하시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예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이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에게 오늘은 푹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거실로 나갔어요. 예리가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집들이 콘텐츠를 찍는 것 같았어요. 집이 정말 깔끔하다면서 친구들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깔끔함이 우리 엄마의 고생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촬영이 끝난 후에 저는 예리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엄마가 복도 청소하시는 걸 봤다고 하더라. 어머,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워낙 부지런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못하게. 위험하고 힘드시니까. 네, 그럴게요. 예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도 몰랐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부지런하셔서 그런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말리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그런 일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특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복도 청소를 하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새벽에 확인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엄마가 복도 청소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새벽 5시 반쯤이었는데 엄마가 걸레를 들고 복도 바닥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위험한 시간에 혼자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서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시면서 소연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좀 더러워 보여서 닦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복도가 더러웠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깨끗한 편이었거든요. 저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아무도 시키지 않았냐고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예리가 집이 깔끔해야 한다고 했어. 집이 깔끔해야 한다고? 그게 복도까지 청소하라는 뜻이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한 거야. 엄마는 계속 숨기려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분명히 예리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엄마는 그 압박 때문에 집안뿐만 아니라 복도까지 청소하고 계셨던 거예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이웃분을 만났어요. 아래층에 사시는 할머니셨는데 그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층에서 새벽부터 청소기 소리가 들려요. 매일같이요. 매일 들리세요? 네, 새벽 5시쯤부터 계속 들려요.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며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웃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새벽부터 청소를 하느라 아래층까지 시끄럽게 했던 거죠.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 그렇게 일찍부터 청소를 하실까요? 보통은 낮에 하는 건데. 혹시 다른 것도 들리세요? 글쎄요. 가끔 누군가 말하는 소리도 들려요. 좀 큰 소리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히 예리가 엄마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엄마가 새벽부터 청소를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이웃분들의 목격담까지 더해지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민재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재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민재가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리가 정말로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여줄 계획을 세웠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민재가 학회 참석으로 하루 종일 외출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리는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촬영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일부러 예리에게 연락하지 않고 깜짝 방문하기로 했어요. 오후 2시쯤 동생네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앞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리와 친구들이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예리가 새로운 친구 3명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엄마가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들은 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예리야, 음식 준비는 누가 해? 아, 저희 집에 도와주시는 이모가 계세요.
정말 요리 잘하시거든요. 이번엔 도우미 이모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를 도우미 이모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또 물었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그 이모 어디서 구하셨어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됐어요. 정말 성실하시고 깔끔하게 잘해주세요. 시급은 얼마나 드려요? 그건 비밀이에요. 예리가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엄마를 완전히 고용인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이에요. 그때 부엌에서 엄마가 음료수를 들고 나오셨어요. 친구들에게 서빙을 하시는 거였어요. 친구들은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엄마를 보는 시선이 정말 고용인을 보는 시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모. 정말 친절하시네요. 엄마는 말도 못하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예리가 엄마에게 한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이모, 과일도 좀 깎아서 내와 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물 떨어뜨렸으니까 닦아주시고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부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계속 예리를 부러워했어요. 진짜 부러워. 나도 그런 이모 소개받고 싶어. 얼마나 좋아? 집안일 다 해주고 예리, 너 정말 복 많다. 예리는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덕분에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몇 분 후에 다시 들어갔어요. 마치 방금 온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나타나자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예리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어요. 어머 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요. 촬영 중이셨군요.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예리에게 물어봤어요. 예리야, 이분은 누구야? 아, 제 신우님이세요. 그러자 친구들의 반응이 또 재미있었어요. 갑자기 표정이 어색해지더라고요. 아마 방금 전까지 도우미 이모라고 했던 분이 신우님의 어머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저는 일부러 어머니라고 강조해서 말했어요. 예리가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머니는 부엌에 계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과일을 깎고 계셨는데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의 다 했어. 힘들면 그만해도 돼.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돼. 엄마는 계속 과일을 깎으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서 예리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도와주냐고 예전과 같이 물어봤어요. 그전 친구들은 오래된 친구들이라 엄마와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제작은 유명한 유튜버들과 합작으로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이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괘씸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친구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일어났어요. 우리 이만 갈게. 오늘 고마웠어, 예리야.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친구들이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아마 상황이 어색해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나간 후에 저는 예리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예리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아마 제가 들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언제부터 오셨어요? 방금 왔는데 친구들이랑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예리의 반응을 더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과일을 들고 나오셨어요. 다 준비됐어. 예리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으니까 쉬세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표정은 어색했어요. 저는 그날 모든 걸 확신했어요.
예리가 정말로 엄마를 고용인 취급하고 있다는 걸요.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도우미 이모라고 소개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봤어요. 예리가 친구들에게 한 말들, 엄마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친구들의 반응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예리에게 엄마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에 불과했던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고용인이었던 거죠. 이제 민재에게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재가 믿을까 싶었어요. 예리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일을 녹음해두지 못한 게 후회됐어요. 다음에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민재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재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시간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다행히 민재가 병원 일찍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네 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예리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6시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들고 동생네 집에 갔어요. 스마트폰에는 청소 스케줄 사진들, 예리의 계획서 사진,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 음성 기록, 캡처까지 모든 증거를 준비해뒀어요. 집에 들어가니 민재와 예리가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요. 누나, 왔어?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민재야.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 무슨 얘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 일로 얘기할 게 있어. 예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엄마가 뭐? 민재야, 너 정말 엄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있어? 당연히 알지. 예리가 잘 챙겨주고 있잖아. 저는 준비한 사진들을 꺼내서 민재에게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화장실에 붙어 있던 청소 스케줄 캘린더였어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뭐야? 화장실에 붙어 있던 청소 스케줄이야. 엄마가 체크하신 거고. 민재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세하게 적힌 청소 일정과 엄마 필체의 체크 표시들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예리의 스마트폰에서 본 청소관리 앱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건 예리 폰에 있던 거야. 엄마 청소 스케줄을 관리하는 앱이야. 잠깐! 이게 뭔 소리야? 예리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언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스마트 스피커 음성 기록도 오해야? 저는 스마트폰으로 녹음해둔 스마트 스피커의 음성 기록을 재생했어요. 새벽 5시, 6시에 들어간 청소 명령들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엄마 목소리로 된 명령들도 들렸고요. 이게 뭐야? 엄마가 새벽에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고? 민재가 정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알았다는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야. 저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예리 노트북에서 본 수익 계산서 사진까지요. 이건 예리가 만든 수익 계산서야. 여기 봐. 가사도우미 비용 월 80만 원 절약이라고 적혀 있어. 뭐? 민재가 예리를 쳐다봤어요. 예리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들도 다 알고 있어. 엄마가 새벽에 복도 청소하시는 거. 복도 청소! 응. 새벽 5시부터 복도 청소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닦으셔. 지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민재는 점점 더 충격받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예리를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예리야, 이게 사실이야? 민재 씨,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오해예요. 예리가 당황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부지런하셔서 제가 말려도 안 들으세요. 말려도 안 들으시다고?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친구들한테 도우미 이모라고 소개한 것도 엄마가 하라고 했어? 뭐라고? 민재가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 예리가 친구들한테 엄마를 도우미 이모라고 소개하는 거. 예리야, 이게 진짜야? 민재가 예리를 쳐다봤는데 예리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엌에서 엄마가 나오셨어요. 설거지를 다 마치신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가 물으시자 저는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뭘? 예리가 엄마한테 청소하라고 시켰죠?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엄마, 저는 답답해서 소리쳤어요.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복도까지 청소하면서? 그때 민재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예리가 시킨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엄마는 계속 부인하셨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엄마 핸드폰에 온 예리의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엄마가 알아서 받은 거예요? 저는 엄마 핸드폰 화면을 민재에게 보여줬어요. 예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오늘 촬영 있으니까 거실이랑 주방 깨끗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예리야, 너가 엄마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 민재가 정말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리는 이제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 씨,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민재가 일어서서 예리 앞에 섰어요. 엄마를 이렇게 부린 게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언제부터 우리 엄마를 도우미 취급했어? 예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무릎 다치고 손에 화상 입은 것도 용서하라고? 뭐? 민재가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다쳤어?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서 손과 무릎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싫다고 하셨지만 결국 보여주셨어요. 손등의 화상 자국과 부은 무릎을 본 민재는 정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게 언제부터 이랬어? 별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고? 민재가 예리를 쳐다봤어요. 이것도 괜찮다고 할 거야? 예리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몰라? 매일 새벽 5시부터 청소하는데. 그때 민재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예리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엄마를 정말로 도우미처럼 생각했어? 예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민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거든요. 이혼하자. 뭐, 예리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민재 씨.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될 기회? 민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기회를 준 적 있어? 그날 밤은 정말 긴 밤이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 우리 집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하지만 드디어 엄마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민재는 정말 단호했어요. 이혼을 결심한 것 같았거든요. 예리는 계속 사과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민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예리야, 나한테 잘못한 건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한 건 절대 용서 못해. 민재 씨. 제발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민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민재가 정말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예전에는 무관심했던 동생이 이제는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재는 정말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예리가 끝까지 거부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엄마를 학대한 증거들,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예리가 직접 인정한 사실들까지. 법정에서 예리 부모님을 만났는데 정말 어이없는 분들이더라고요. 예리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집안일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새벽 5시부터 복도 청소시키는 게 며느리가 할 짓이에요? 그건 좀 심했지만. 좀 심했다고요? 민재가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무릎 다치고 손에 화상 입은 것도 좀 심한 거예요? 예리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젊은 부부가 이런 일로. 이런 일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도우미 취급한 게 이런 일이에요? 결국 법정에서도 예리 쪽이 불리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의사소견서에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관절염과 화학 화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혼이 확정된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리의 인플루언서 활동이 문제가 된 거예요. 누군가 이 일을 SNS에 올렸나 봐요. 갑자기 예리 인스타그램에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학대하면서 착한 며느리 컨셉 잡은 거예요? 그동안 깔끔한 집 자랑하던 게 다 시어머니가 청소한 거였네요. 새벽 5시부터 시각장애인 시어머니 부리고 있었으면서 무슨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예요? 댓글들이 정말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예리는 결국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협찬하던 브랜드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한 브랜드에서는 공식 입장문까지 냈어요. 저희는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리는 결국 인플루언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게 됐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잃은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물론 예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재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야. 우리 엄마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도 약해. 이혼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회복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민재도 자주 와서 엄마를 돌봤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워낙 오랫동안 억압받으며 사셨다 보니 자유로운 생활이 오히려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 소연아, 내가 청소 안 해도 돼? 당연하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저는 엄마에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엄마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게 됐어요. 특히 손자인 제 아들과 시간을 보내실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셨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할까? 할머니 책 읽어줄래? 좋아.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다운 모습을 되찾으신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엄마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점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셨어요.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정말 보람있어. 나처럼 늦게 점자 배우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요? 좋네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 엄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사시게 된 거죠.
민재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엄마를 찾아뵙고 엄마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요. 누나, 엄마 복지관 활동 어때? 정말 좋아해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 다행이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었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민재는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분인데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엄마도 그분을 정말 좋아하세요. 엄마, 수진 씨 어떠세요? 정말 좋은 애야. 나한테도 친딸처럼 대해줘. 그럼 다행이네요. 응, 민재가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용기를 내서 민재에게 말하길 잘했다고요.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엄마는 지금도 고생하고 계셨을 거예요. 예리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소식이 들리긴 하는데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리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다만 예리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엄마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사시고 있어요. 아무도 엄마를 이용하지 않고 엄마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꼭 관심을 가져보세요. 특히 장애가 있거나 약한 분들은 더욱 세심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용기를 내서 말하세요. 저처럼 말이에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가족이 함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저희 엄마처럼 말이에요. 정말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